최근 주식시장이 상장사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멸공 해시태그에 신세계 주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탔고요. 국내 혁신기업으로 불린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주식 먹튀 논란에 휩싸이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영진의 리스크에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신세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영진 부회장의 SNS를 두고 개인의 자유다 아니면 경영진의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결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해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도치코인, 비트코인을 갖고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출렁였어요. 투자자들이 제발 좀 머스크 입 좀 닫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결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정 부회장의 게시글 하나의 후폭풍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발단은 지난 6일이었습니다. SNS상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 갑자기 멸치하고 콩이 고생을 합니다. 해시태그 글 하나가 남긴 후폭풍이 이 정치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가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 종북 논란까지 이어졌고요. 외신에까지 소개가 됩니다. 홍콩의 외신에까지 소개가 되는데 그 배경 화면이 시진핑 주석이 있어요. 그러니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 그룹의 특성상 유통업, 대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걸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하면 사실 고객에 대놓고 너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어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신세계 관련 주가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시총 2천억 원 이상 증발했을 정도로 파장이 커지니까 물론 결국 이제 정 부회장은 그동안 이제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접었어요. 이 주가 급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니까 더 이상 멸공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개인의 의사 표시를 넘어서 대주주잖아요. 그리고 임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신세계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감안했다면 좀 더 발언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정영진 부회장이 자식보다 더 양은 많겠습니다만 그냥 같은 주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정 부회장이 좀 회사를 이렇게 내 거다. 이렇게 좀 족벌 경영의 그런 폐해 아닌가라도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 이제 10대 그룹의 이제 주주들을 보면 이제 CEO들이 대부분 대표 알짜 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한 자릿수 내외로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관련 이제 이 임원들끼리 끼리끼리 내지는 이제 다른 이제 지주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를 또 거느리는 방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한국의 코리아 이제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이제 족벌식 지배 문어발식 이제 지배 구조를 꼽아왔거든요. 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상장 한 달 만에 대량 매각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건데 매각할 때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정말 저는 이게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 최고 이제 경영자로서의 어떤 도덕적 개의, 모럴 해저드에 더 가까운 양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이 주가가 가장 비쌀 때를 골라서 시기도 굉장히 좀 의심받을 만한 소지가 있거든요. 카카오페이가 코스닥 이 상위 200종목 지수에 편입되는 그 시점 즈음에서 최고점에 20만 원이 넘는 데서 팔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임직원한테 주어진 이 주가의 액면가는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20만 원이 넘게
팔아서 이득만 취한 것도 44만 주다 보니까 4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자, 이런데 이제 뭐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뭐 균등하게 국민을 지원하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보여줘야 될 성과도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제 자기 이속만 챙긴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통 경영진이 주식을 내다 팔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아, 지금 주식 고점이야. 팔아야 돼. 이런 시그널로 해석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로 지금 뭐 20만 원대 넘나들던 주가가 지금 25%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이 우리 사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될 예수 물량이 있고 또 이 물량을 받은 채취받은 기관 투자자들도 한 6개월 정도는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스톡 옵션으로 받은 주식 임직원의 경우 특히나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경영이나 아니면 어떤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 때 국민 청약 방식으로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사실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 국민적인 열정을 결국엔 그 주주들이 그 임원진들이 자기들 배불리는 데 좀 쓴 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난해 기억하실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이 3차례나 그렇죠. 지금 불러갔어요. 네. 그 이유가 야 카카오라는 혁신 기업이 하는 일을 보니 카카오라는 이제 SNS를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근간으로 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면 이 손님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놓은 손님 이제 관리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한 가지 사업만 하면 하물며 임의용실도 이 페이 안으로 이제 플랫폼이라는 업체에 들어오게 되면 수수료를 20에서 30% 띱니다. 뭐 우리가 이제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도 뭐 물론 경험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꽃배달부터 지금 상상도 못할 밖에 나가서 혁신하라고 각종 규제를 없애줬더니 오히려 국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하는 업체의 수수료로 먹고 사는 구조인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골목상권 침해 관련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가서 곤욕을 치렀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그러면 뭐 꽃배달과 같은 사업은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사재를 털어서 이제 일부 사회 환원하겠다. 3천억 원 정도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보여준 게 별로 없거든요. 이런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 임직원들이 또 이렇게 먹튀식의 어떤 이제 이 블럭딜을 통해서 차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카카오라는 벤처 신화라고 좀 반가워하고 또 환호했던 이유가 뭔지 임원진들이 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